심장 수술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바이패스를 이제 터미네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제 CPB 위닝이 이제 힘들어지는 어떤 이런 그런 수술 전에 이런 환자에 대한 위험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리뷰라던가 그 환자의 상태를 좀 평가를 하고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이 어떤 방식으로 체외순환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그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이라는 이제 환자의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떨어져 있어서 이 어떤 그 환자가 전체적으로 이제 부정이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환자들, 그 다음에 뭐 심장에 이제 하트 페일러로 인해서 이제 AKI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 체외순환의 운영 방식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어떤 그런 랩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정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제 그렇게 크게 뭐 소변 자체도 잘 나오고 이럴 확률이 뭐 그럴 수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크게 이제 많은 어떤 주의나 이런 걸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AKI라던가 어떤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 이제 하트 페일러로 인한 어떤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펌프의 방향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하트 페일리어일 겁니다. 그래서 프리 오퍼레이티브 이제 레프트 벤트리큘라 이젝션, 이 LVEF가 이 45% 미만인 경우 또는 이제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습니다. 이 하트 페일리어의 이 경우에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시스톨릭 하트 페일리어와 이제 다이스톨릭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데, 이 두 개는 항상 이제 연관돼서 같이 오기도 하고 같이 거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이제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이제 하트 페일리어 관련돼서 좀 이해를 할 이제 필요가 있고, 당연히 이제 레날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은 이제 이런 좀 더 그런 모비디티라던가 이제 모탈리티가 이제 이런 게 연관이 깊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크레아티닌 컨센트레이션과 이제 수술 전에 이제 크레아티닌 이 컨센트레이션과 이제 연관이 이제 컬러레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증가시키게 되면 항상 이 전 세계에서 이제 1년에 수술받는 케이스가 대략 한 2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만 개 정도 되는 이 케이스에서 이제 AKI가 오는 확률이 한 40% 정도는 이제 AKI가 오는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이제 체외순환의 이제 플로우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DO2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이 산소의 전달을 위한 이제 조직의 산소의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서 어큐트하게 이제 키드니 인저리가 오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아주 그 높은 빈도로 발생을 하는 경우는 결국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산소의 공급이 잘 전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골 다이렉트 퍼퓨전이라는 이런 한번 쳐보시면 논문들도 많이 있는데, 이 퍼퓨전 관련돼서 이제 DO2 레벨을 어느 정도 이상을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될 것인가가 이제 큰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 아니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일에 비해서 이제 피메일 환자가 더 이제 캐비지 과정에서 더 이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이 캐비지 환자들도 혈관 자체가 남자보다 이제 작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이제 리스크 팩터가 하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어떤 뭐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이 이제 인컴플리트할 어떤 경향이 좀 있고, 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이 남자들보다. 코로나 아테리에 질병이 생기면 똑같이 생기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의 환자들, 이제 이런 환자들, 이제 이 얼더리 환자들에 의해서는 이제 또 당연히 이제 어떤 뭐 당뇨라던가 이런 뭐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이제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어떤 리스크 팩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우려성 이제 하트 페일리어가 오게 되는 겁니다. 뭐 시스톨릭이든 이제 다이스톨릭이든 간에 이 하트 페일리어든 간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컨제스티브 되면서 뭐 랩트 하트냐 라이트 하트냐에 따라 다른다. 라이트 하트의 경우에 컨제스천이 되버리면 이제 전신에 오게 되는 거고, 이 랩트 하트가 이제 컨제스천이 되게 되면 뭐 MR이라던가 뭐 MS가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라든가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이 이제 오래 이제 이거는 뭐 급성으로 올 수 있고 스테노시스는 천천히 올 수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플로우가 잘 오지 이 그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이 점점 뒤로 이제 플로우가 밀린, 그러니까 어떤 컨제스천, 우려리 되는 이런 이제 증상들, 이제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이제 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전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리스크 팩터가 이제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밸뷸라라던가 이제 마이오카디얼의 이제 디스펑션에 의해서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가 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판막에 의해서도 이제 대부분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떨어지는 이제 마이오카디움의 이제 어떤 그런 임팍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물론 이게 이런 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환자한테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부종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이게 부종이라는 게 증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장기에 이 어떤 기능이 이제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기의 기능도 떨어지지만 이제 전체의 이제 체액량 자체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체액량 자체가 그 환자에 맞는 정상적인 체액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에는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제 환자의 회복이 이제 늦어진다거나 이제 ICU에서 이제 그런 어떤 체류하는 기간이 좀 스테이 기간이 좀 길어진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외순환사도 이제 이거는 분명히 이제 마취과 책에서 이 마취과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책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 마취과뿐만이 아니라 그 수술에 그 환자에 참여하는 모든 그런 의료진들은 다 확인을 하고 특히 체외순환사의 경우에는 좀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머전시 서저리는 당연히 당연히 이제 더 그 어떤 그런 모비디티라던가 이제 모탈리티가 이제 증가를 이스케미아가 진행 중인 환자, 그 다음에 임팍이 이제 인볼빙 되어 있는 이게 점점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 환자들이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드 이제 인터벤션이 이제 안 된 경우, 이제 페일 된 경우에 엔지오플라스티, 스텐트라든가 밸뷸로플라스티 이런 환자들은 이제 이머전시로 어떤 그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CPB의 이거 어떤 운행 기간이 이제 2시간 이상이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것 또한 이제 환자에게 어떤 하나의 이제 위험 요소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CPB의 그 운영 시간을 좀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계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롤러 펌프만 사용을 하다가 센트리퓨가를 이제 사용을 해서 혈액의 손상이라던가 이제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 센트리퓨갈 자체도 이제 옛날에는 센트리퓨갈에서 이제 다이아고널 펌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엑시얼 펌프, 이거는 엘바드에서 사용하는 이제 펌프인데, 이제 엑시얼 펌프라든가 다이아고널 펌프는 이제 에크모에서도 지금 현재 나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원심성 펌프를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이제 그 발전을 하면서 코팅이 된다던가 아니면 열 발생을 줄인다던가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혈액 손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걸 많이 이제 그 혈액 손상이 이제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이 향상이 되어 있고, 불충분한 이 서지컬의 리페어,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이제 이 불충분하게 된 겁니다. 완성되지 않은 어떤 인컴플리트한 코로나리 이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 베슬이 작아서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프트가 이제 작기 때문에 연결을 해도 잘 안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낮은 이제 그 어떤 푸어한 런어프가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로, 그 다음에 이제 디스탈 디지즈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이제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는 이제 더군다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혈관에 이 코로나리가 있다고 하면 이게 스파트하게 막혀 있는 경우는 뒤로 연결을 해준다고 하지만 디퓨즈하게 이제 계속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더 플로우가 진행을 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이제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밸뷸라 디지즈 관련돼서 이제 밸브에 이제 리플레이스먼트가 작은 밸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의 그 크기와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스테노시스가 이제 어떤 협착이 이런 게 너무 심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에올타의 경우에는 들어가는 게 작다고 하면 어떤 페리카디움을 이용을 해서
넓혀 가지고 밸브를 넣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다른 또 방향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마이트랄 밸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이제 낮은, 너무 작은 이제 뭐 판막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트랜스밸뷸라 이제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이제 상당히 포스트오피에 상당히 이제 상승을 하는, 결국에는 이제 스테노시스가 발생한 거랑 똑같습니다. 뭐 쌤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에오틱 밸브는 뭐 이제 스테노시스가 발생한 거랑 이제 똑같은 그런 의미로 이제 환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하트에 이제 이 어떤 페일리어가 오게 되고, 이제 그 결국에는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브 옵티말 이제 밸브 리페어에서 어떤 뭐 아직도 남아 레지오란 이제 리거지테이션이라던가 뭐 스테노시스가 이제 어떤 이제 남아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그 CPB 후에 이제 위닝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컴플리트하지 않은 이제 마이오카디알의 이제 어떤 프리저베이션, 어떤 그런 보존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뭐 크로스 클램핑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마이오카디알의 프리저베이션은 이제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라든지 아니면 그냥 크리스톨로이드 카디오플레지아든 간에 이 카디오플레지아 포타슘을 기반으로 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통해서 프로텍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인컴플리트한 경우입니다. 뭐 ACC 어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그 카디오플레지아가 에오타를 통해서 이제 워시아웃이 된다던가, 이 워시아웃이 되게 되면 이 카디오플레지아의 이 프로텍션은 이 심근 마이오카디움의 프로텍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케미컬적인 그 어떤 화학적인 이제 그런 프로텍션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케니컬한 이제 프로텍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결국에는 뭐 포타슘이라던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뭐 일렉트로라이트 뭐 이런 밸런스를 맞춰서 들어가는 어떤 약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프로텍션일 거고, 이 이 메케니컬 프로텍션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온도입니다. 온도. 이 온도가 이제 낮게 거의 뭐 들어가는 온도는 뭐 그 물 온도는 거의 뭐 3도 4도로 들어가게 되고, 뭐 앞에 뭐 전단에서는 뭐 10도 이하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온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이제 마이오카디움에 이제 프로텍션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산소의 이 소모량을 이제 줄이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이제 프로텍션을 수술 중 동안 이제 프로텍션을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제 동시에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콜드 블러드 뭐 카디오플레지아를 주던 아니면 콜드 뭐 크리스톨로이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던 간에 항상 콜드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꼭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뭐 마이오카디움이 뭐 크로스 클램핑이 잘 되지 않아서 인컴플리트하게 된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ECG가 이제 어시스트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이 이제 ACC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리 쪽으로 뒤로 피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ACC가 이 인컴플리트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뭐 조금 열려 있다던가 아주 조금 끝에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혈류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리로 혈액이 들어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카디오플레지아가 이제 워시아웃 되는, 이제 이 워시아웃 되면서 ECG가 이제 어시스톨이 되지 않는 겁니다. 뭐 금방 다시 이제 피블레이션이 이제 EKG가 온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수술 카디오플레지아 들어간 이후에 뭐 즉시 아니면 뭐 5분 이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피블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다 처음에 가장 먼저 발견을 해야 될 거는 이제 ACC가 잘 잡혀 있는지를 꼭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게 프롤롱된 이제 벤트리큘러 이제 피블레이션입니다. 이 크로스 클램프 전에. 그래서 어떤 이 벤트리큘러 크로스 클램핑 전에는 EKG는 사이너스 리듬이다 어떻게든 항상 심장을 뛰고 있어야 됩니다. 뛰기 가장 좋습니다. 근데 수술 전에 어떤 뭐 체온을 떨어뜨리는 과정, 어떤 과정에서도 이제 피블레이션이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CC 어프 전에 특히 이제 AR이 있는 거, 에어틱에 이제 리거지테이션이 이제 있는 경우, 이제 심장의 이제 볼륨이 계속해서 이 LB로 유입이 되는 과정에서 이 심장이 뛰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피블레이션이 오게 되면 그냥 바로 벤트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피블레이션이 온 상태는 이쪽에 LB에 상당히 많은 이 볼륨이 유입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LV에 이제 디스텐전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ACC 어플하고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하든 이 심장이 이제 어떤 디스텐전은 이제 방지를 꼭 해야 됩니다. 아니면 벤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벤트를 많이 이제 뽑아내서 이제 심장에서 디스텐전 되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이 LV 벤트든 LA 벤트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LV 벤트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이게 이제 LV의 디스텐전을 방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술 후든 뭐 공기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공기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입되는 뭐 컬레테럴 플루이든 이제 LV로 유입이 되던 어떤 수술 과정에서 그런 혈액들을 이제 밖으로 빼내면서 이제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는 수술 중 이제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ACC 어프 이후에 심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환자의 LV를 이제 어떤 서포트 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트는 상당히 이제 환자한테서 가장 환자의 이게 심근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뭐 수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카테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벤트가 들어갔을 때 컬랩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꼭 잘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전하게 꼭 이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뭐 위치를 좀 변경을 한다던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벤트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을 이제 해야 됩니다.